21. 행운으로 가는 길에는 미덕과 용기가 함께 있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 노력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문 앞에 기분 좋게 서 있기만 하면서 행운의 여신이 일해주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리고 신중함과 맞먹는 대단함으로 미덕과 용기의 날개를 타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를 아주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행운으로 가는 길은 미덕과 신중의 길뿐이다. 지혜보다 더 큰 행운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큰 불행은 없기 때문이다. 22.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종종 진지한 가르침을 앞선다. 칭찬받을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의 탄약은 정중하고 유쾌한 지식이다. 즉, 그들은 더 박식하고 덜 통솔적이며 모든 흐름을 꿰뚫는 실용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말은 시의적절하고 재치가 풍부하며 행동은 정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안다. 종종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진지한 가르침보다 낫다. 대화를 통해 얻는 지식은 매우 자유분방하면서도 7가지보다 유익하다. 23. 결점마저도 가려주는 나만의 필살기를 가져라. 결점을 남기지 말라.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결점에 열중하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탁월하더라도 사소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구름 한 조각이면 모든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점은 명성에 흠이 있는데 악의는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계속 결점을 주시한다. 따라서 결점을 멋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결점을 월계관으로 숨길 줄 알았다. 24. 미친 상상력을 제어하는 분별력을 지녀라. 상상력을 다스리라. 어떨 때는 상상력을 바로잡고 또 어떨 때는 상상력을 붙들어야 한다. 행복은 상상력에 달렸고 이것은 지혜까지 통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상상력은 폭군처럼 굴는데 사색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삶을 지배하는 때도 많다. 따라서 그것의 어리석음에 따라 삶이 좋거나 나빠질 수 있다. 상상력에 따라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상상력은 형벌만 선언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집에서 손수 사형 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뿐만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좋은 모험을 제안한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신데레시스로 상상력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신데레시스, 선을 인지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성과 지성의 능력을 말한다. 이성의 오류를 바로잡고 민감한 욕망을 지배하여 양심의 불꽃이라고도 불린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분별력이나 판단력, 양식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후부터는 양식으로 옮긴다. 25.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전해진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 예전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기술 중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알아채는 능력이 필요한데 특히 속임수가 있을 때는 더 그렇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아채는 예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전해진다.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에는 맹신의 고삐를 당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맹신의 박차를 가한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다라는 속담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26.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 각자의 약점을 파악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의지를 움직이겠다는 결심보다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사람마다 어디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의지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을 섬긴다. 어떤 이들은 명성을, 어떤 이들은 이익을, 그리고 대부분은 쾌락을 숭배한다. 따라서 저마다의 우상들을 알아내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 따라서 먼저 각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주요 원동력을 파악해야 한다. 단 그것이 늘 지고한 건 아니고 가장 저열한 경우도 많다. 세상에는 질서 있는 사람보다 무질서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각자의 주요 기질을 예측하고 좋아하는 부분을 파악하며 말로 그 약점을 건드려야 한다. 그러면 분명 상대방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기질이란 행동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본능을 의미한다. 27. 책의 가치를 두께로 평가하지 말라.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시하라. 완벽함은 양이 아닌 질에 달려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두 늘 드물고 특이한데 수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인간들 사이에서는 거인들이 곧잘 진짜 난장이들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책의 가치를 두께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마치 책이 머리가 아닌 팔 운동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외적인 부분만으로는 결코 평범한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 이는 만능인의 불행이기도 한데 이들은 모든 곳에 있고 싶지만 결국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내적인 부분은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본질이 숭고하면 영웅적인 수준이 된다. 외면은 넓이와 범위를, 내면은 강도와 깊이를 뜻한다. 어디나 있다는 것은 아무 곳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28. 취향과 지식은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어느 것도 대중적이면 안 된다. 취향은 대중적이면 안 된다. 5.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위대한 현자인가. 지나치게 흔한 박수갈채는 현자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카멜레온과 같아서 아폴론의 부드러운 미풍이 아닌 대중의 입김을 즐긴다. 또한 지식도 대중적이면 안 된다. 대중의 감탄에 기뻐하지 말라. 대중은 엄청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훌륭한 조언을 무시하면서 평범하고 어리석은 말에만 감탄하기 때문이다. 고대 전설에는 카멜레온이 공기만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아폴로는 예술의 신, 신중함과 지혜의 신이다. 29. 옳고 쓴 사람은 가까이 하라. 옳고 쓴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이성의 편에 있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나 폭군의 폭력이 이성의 선을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런 공정의 불사조가 될 수 있을까? 옳고 쓴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양하지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교모하게 감춘다. 하지만 옳고 쓴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 자신의 손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29. 올 고든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올 고든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이성의 편에 있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나 폭군의 폭력이 이성의 선에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런 공정의 불사조가 될 수 있을까? 올곧은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양하지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교모하게 감춘다. 하지만 올곧은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 자신의 손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거부당하는 공경을 겪기도 한다. 명확한 사람들은 윗사람 뜻이라거나 국가적 이유에 어긋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럴싸한 쾌변을 늘어놓으며 피한다. 그러나 한결같이 올곧은 사람은 그런 속임수를 일종의 배신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런 교활한 수를 쓰기보다 올곧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진리 편에 선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작가가 말하는 정치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뜻할 때가 많다. 30. 현명한 사람은 평판을 나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판이 나빠질 일에는 가담하지 말라. 명성보다 경멸을 부르는 황당무계한 일에는 더더욱 끼어들지 말라. 온갖 종잡을 수 없는 파벌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거부하는 것마다 전부 주워 담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들은 온갖 특이한 행동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유명해지긴 하지만 이것은 명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일할 때도 자신의 신중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추종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모두가 경멸하는 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31.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르는 사람 곁에 서라.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보통 불행은 어리석음에 대한 벌인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따라서 가장 보잘것없는 악이라도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늘 그 뒤를 따라 더 많은 악이 들어오고 대부분은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놀이에서 최고의 기술은 가진 패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지금 가진 가장 낮은 패는 전에 가졌던 가장 높은 패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최후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32. 당신에게 주어진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법을 알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어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통치자가 받을 수 있는 으뜸 평판이다. 이것은 군주가 대중의 호의를 얻는 데 필요한 훌륭한 자질이다. 통치하는 일에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우정도 얻는다. 반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악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신과의 사귐을 반대한다. 신은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표현이다. 또한 악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신과의 관계까지 단절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33. 남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 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34. 늦기 전에 탁월함의 출처를 알라. 자신의 훌륭한 자질을 알라. 탁월한 자질은 키우고 나머지 자질들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알았다면 어떤 일에서든 그 탁월함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탁월한 자질을 발견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남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가 뛰어나다. 대부분 자신의 미네르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어떤 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념에 사로잡혀 너무 빨리 시작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되었음을 드러난다. 여기에서 미네르바는 개인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정념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파악하기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35.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세를 망치는 법이다. 그들은 결코 일의 절반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도 파악하지 못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소한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생각이 없어 잊어버린 것도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온 힘을 다해 지켜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물론 더 깊이 있고 주의할 일은 특별히 더 파고든다.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한 생각은 우려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이른다. 36.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보라. 이는 행동하거나 노력해야 할 때 기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0살이 다 되어 건강을 위해 히포크라테스를 찾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지혜를 위해 세네카를 찾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때로는 행운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행운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고 행운이 지나치게 마음대로 움직여 일관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때와 기회는 오기 때문이다. 행운이 다가오는 게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종종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여성이나 젊은이처럼 용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 불행이 2배가 되지 않도록 우선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행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 행운은 용감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37.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암시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라.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이다. 암시를 이용해 기분을 떠보거나 은밀하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는 다른 암시도 있는데 그것은 악의적이고 아무렇게나 던져진다. 그리고 시기심이라는 독초와 맞닿아 있고 정념의 도구로 더럽혀져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번개와 같아 은혜와 존경을 무너뜨린다. 대중의 빈정거림이나 특정 악의가 담긴 음모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도 높고 낮은 지위를 막론하고 이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무너졌다. 이와 반대인
암시는 호의적이고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암시를 던지는 신중한 기술만큼 그것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방어를 잘할 수 있고 그런 발사가 예상될 때마다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질서한 감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념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강렬함과 혼란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번개라는 단어를 썼다. 높고 낮은 두 계층을 구분했다기보다는 군주와 신하의 종속 관계를 높고 낮음으로 표현했다. 38. 행운의 여신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행운을 버릴 줄 알라. 이것은 유명한 도박꾼들의 방법이다. 멋진 후퇴는 용감한 전진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충분하거나 많을 때는 그것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뤄지는 행운이 더 안전하다. 맛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달고 씁쓸해야 한다. 행운은 많이 쌓일수록 미끄러지고 모든 것을 망칠 위험도 커진다. 때때로 행운은 지속 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행운의 여신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등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39.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일이 정점에 이르는 때를 알고 나서 그것을 즐기라. 자연의 일들은 모두 완성의 정점에 도달한다. 조금씩 완성되어 나아가다 정점에 이르고 그 후로부터는 다시 사그라진다. 하지만 더는 고칠 게 없는 완벽함에 이른 예술 작품은 드문 법이다. 모든 걸 완벽한 수준으로 누린다는 것은 좋은 취향이 지닌 가장 좋은 점이긴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누린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력의 열매도 무르익는 때가 있다. 따라서 그 열매를 평가하고 이용하려면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저자가 말하는 좋은 취향이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좋은 것을 찾게 해주는 역량을 말한다. 즉 사람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 지혜와 신중한 완벽한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취향으로 번역하되 문맥에 따라 안목으로 바꾸기도 한다.